안녕하세요. 2017학년도 수능 필수가 된 한국사를 쉽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줄 수능 대비 최적의 교재 외삼한국사의 핵심 콕콕 한국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단어는 대단원 5단원 일제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입니다. 대단원 5단원의 학습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볼까요? 국권 상실부터 해방 직전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네요. 그럼 이 중에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핵심 주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 통치 방식의 변화입니다. 외삼한국사 176쪽에서 177쪽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주제인 일제의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에 대한 핵심 내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일제의 식민지 통치 방법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일제의 식민 통치 방법은 크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에서 40년대로 구분됩니다. 우선 1910년대는 헌병 경찰을 통한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인에게 태형을 가하고 관리와 교사에게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는 등 폭력적이고 위압적으로 통치하였죠. 1920년대에 들어 일제는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운동을 계기로 통치 방법을 문화통치로 전환합니다. 문관도 총독에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언론, 출판의 자유도 일부 허용하였지만 사실 이런 정책들은 허울뿐이었죠. 오히려 친일파를 양성하여 민족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1930년대에서 40년대의 일제는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침략 정책을 확대해 갔습니다. 일제는 자신들의 침략 전쟁에 한국인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자 황국 신민 서사를 암기하도록 강요하였고요.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는 등 한국인의 민족 의식을 말살하여 저항을 막으려는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살펴볼까요? 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1910년대 일제는 한국을 식량과 원료의 공급지이자 상품 판매 시장으로 삼기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기업을 세울 때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한 회사령을 실시하였습니다. 1920년대에는 일제는 자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처럼 쌀이 증산하진 않았지만 쌀 반출은 계획 그대로 진행되어서 조선의 식량 사정이 크게 나빠졌죠. 또 이 시기에 조선 총독부는 허가제인 회사령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본 대기업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1930년대 초 일제는 조선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고 조달하기 위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전쟁 막바지까지 징병, 징용 및 공출 제도 등을 통해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였죠. 그럼 오늘의 핵심 주제가 모평과 학평,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자주 출제되었는지 살펴볼까요? 대부분 일제의 식민 통치 방법 및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여 해당 시기를 파악한 후 그 시기의 또 다른 사회 경제 모습을 묻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것처럼 시대별로 나누어 통치 정책 및 경제 정책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기출문제를 살펴보는 핵심 콕콕 2단계로 넘어가 보죠. 외삼한국사 178쪽에 있는 기출문제 151번 문제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자, 자료를 쭉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눈에 띄나요? 자, 선생님과 함께 밑줄 쳐볼게요. 첫 번째 줄, 식량 배급제가 실시. 그 아래 여자 정신 근로령. 또 그 아래 징용. 자, 밑줄 친 상황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바로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여자 정신 근로령, 징용, 식량 배급제 등을 실시하여 인력과 물자의 수탈을 더욱 강화했던 시기의 상황들이죠. 자료 옆에다가 몇 년대라고 적어볼까요?
네, 1930년대에서 1940년대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보기에서 1930년에서 1940년대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 경인선이 개통되었다. 경인선은 경,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경인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로 1898년에 착공하여 1899년에 제물포에서 노량진 구간이 개통했죠. 자, 선택지 옆에 1910년 이전이라고 써놓을까요? 2번, 징병제가 실시되었다. 아까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했다면 보자마자 이 2번이 답인 걸 알았을 텐데요. 그럼 보기 옆에 1930년에서 1940년대라고 적고 선생님과 같이 이 시기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일본은 침략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총동원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전투 병력이 필요했던 일제는 지원병제, 징병제, 학도 지원병제 등을 실시하여 청년들을 침략 전쟁에 투입하였습니다. 일제가 패망하는 1945년까지 약 20만여 명의 한국 청년들이 전쟁에 내몰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는 당시 강제징용되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 조선인들도 강제 합사가 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죠. 또 1939년에는 국민징용령을 내려 청장년들을 탄광 건설 현장 등에 끌고 가 노예처럼 일을 시켰습니다. 전쟁 막바지에는 여자 정신 근로령을 내려 여성들은 군수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리고 1930년대부터 군 위안소를 운영하여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가 되게 하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던 군함도 하시마 섬은 당시 대규모 강제징용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곳이랍니다. 그 밖에도 공출제를 실시하여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금속 제품이라면 숟가락, 밥그릇까지 모두 빼앗아 가기도 하였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신간회는 지난 수업 시간에도 다뤘었죠?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의 국장이래 학생들의 주도로 벌어진 만세시위인 60만세운동 전개 과정에서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단결할 수 있는 공감대가 성립되었고 그 결과 1927년 신간회라는 단체가 창립되었습니다. 보기 옆에 1920년대라고 적어주세요. 4번 간도참변이 일어났다. 자, 간도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인데요. 일본군은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크게 패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독립군의 활동 근거지를 파괴하였고 간도에 있었던 우리 조선인들을 무차별 학살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1920년의 간도 참변입니다. 보기 옆에 1920년대라고 적어두세요. 5번 가보개혁이 추진되었다. 가보개혁은 전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조선 정부는 1894년 가보년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갑신정변 때의 개혁안과 동학농민운동이 요구한 개혁안의 일부를 받아들여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가보개혁으로 신분차별 및 노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던 거 기억하죠? 1910년 이전이라고 써주세요. 자, 정답은 네, 아까 찾았듯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핵심 콕콕 3단계 기선 제압 총정리입니다. 오늘은 각 시기별로 일제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조선인에게 태형을 가하는 헌병 경찰. 네, 어느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이죠? 네, 1910년대죠. 황국 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하였다. 네, 1930년대에서 40년대죠. 토지조사령을 발표하였다. 네, 토지조사 1910년대입니다. 농촌 진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네, 1930년대에서 1940년대의 내용이죠. 치안유지법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네, 1920년대로 이동합니다. 신사참배에 동원된 학생. 네, 신사참배 1930년에서 1940년대죠. 회사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네, 1920년대입니다. 네,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네, 어느 시기죠? 네, 1910년대입니다.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하였다. 네, 1930년에서 1940년대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네, 1920년대에 해당하죠. 징병제가 실시되었다. 네, 1930년에서 1940년대로 가야 되겠네요. 교원에게 칼과 제복을 착용하게 하였다. 네, 1910년대의 모습입니다. 미국을 강제로 거두는 공출제를 실시하였다. 네, 마지막 1930년대에서 40년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네, 선생님이 대학교 때 위안부 할머님들이 모여 사시는 나눔의 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배웠던 할머니 한 분께서 학생이었던 선생님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가 당했던 역사를 제발 잊지 말아달라고, 꼭 열심히 공부해서 올바른 우리들의 진실을 널리 알려달라고 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여러분들도 역사를 너무 공부해야만 하는 과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